제3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출문제는 다들 풀어보셨겠지 다 풀어보신 결과 느낌이 좀 쉬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저번 회차 그리고 저번 회차가 조금 난이도가 저번 회차는 조금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차에서 좀 쉬워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고요. 우리 기출문제는 이제, 요거뿐만이 아니고 한 3회, 4회, 이렇게 이제 최근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셔야죠. 자,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셨다는 전제하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1번 문제는 언제나, 그렇죠? 유물 또는 유적 문제입니다. 다음 유물이 처음 제작된 시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찾아보자. 자, 시대 구분하는 거지요. 어느 시대냐. 자, 그림에서 보니까 벌써 뭐가 나왔습니까? 빗살무늬 통계가 나왔죠. 출토 지역은 암사동이고, 용도는 뭐 좌장하고 운반. 그렇죠? 뭐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철제쟁기로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철기시대다. 두 번째,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겠죠? 그렇죠? 잔무늬 거울은 이제 철기시대겠고. 자, 세 번째.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우경을 실시했다라고 하면 6세기 신라. 그렇죠? 6세기 신라, 지증왕 때가 아니겠느냐. 자, 네 번째 보시면 가락바퀴를 사용해서 실을 뽑았다. 그렇죠?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죠. 원시적인 수공업을 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지배자가 출연을 했으니 이제 청동기 시대겠구나. 그래서 이제 1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지도와 같은 형태를 이룬 시기, 역시 시기를 묻고 있는데 지도에서 보니까 한강을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고구려. 한강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누구? 장수왕 때입니다. 그렇죠? 5세기 장수왕 때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5세기 때 있었던 일이 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라는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고구려가 중국의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서안평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3세기 때 한번, 4세기 때 한번 보셔야 되는데 3세기 때 한번 공격을 했어요. 누가 있냐면 이제 고구려 동천왕이 있었습니다. 동천왕이 한번 선제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대래 역공을 당한 적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안평 미천왕 때 4세기 미천왕 때 서안평을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을 한 다음에 점령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5세기 때는 아니다라는 거 틀렸고 자, 두 번째, 고구려가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하였다. 누구? 장수왕의 어떤 겁니까? 중원 고구려비겠죠? 2번이 정답. 3번,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으니 백제 침류왕 때지요. 백제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백제가 대야성 등 40여 개의 신라성을 빼앗았다. 자, 7세기 의자왕 때죠. 의자왕이 백제를 공격했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 신라가 기월포에서 당해수군을 격파를 했다라고 하는 거. 7세기 나당전쟁. 그렇죠? 나당전쟁에서 이제 매소성 전투 676년에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이제 신라가 진정한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국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나라에는 군함이 있고 모두 6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를 누가? 왕이 다스리는 오부족 연맹체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는 뭡니까? 사출도지요. 사출도라고 하면 부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여의 그 행정구역 사출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영고는 언제입니까? 12월 달에 부여에서 했던 제천행사죠. 맞는 표현. 정답이네요. 자, 두 번째. 낙랑과 외철을 수출하였다. 사만 중에서도 변환의 내용이겠지요. 자, 세 번째.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사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지 읍차는 대족장, 신지 견지는 대족장, 읍차 불에는 소족장. 자, 네 번째 단궁 과마 반어피 동해입니다. 그렇죠? 앞자 따서 단과반 동해의 특산품이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법은 고조선의 법률이었죠. 답이 될 수 없고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4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자, 문화재를 찾아보자. 특징에 보시니까요. 유적은 모르잖아요. 광복루, 인류가, 연지 뭐냐. 그죠? 특징. 백제가 웅진에서 백제 문화재구나. 그죠? 웅진에서 수도를 두었을 때 웅진성 시대고 웅진성이라 불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웅진성 시대를 찾아봐라. 웅진성이라고 하면 당시 현재 공주지역. 공주지역. 자, 첫 번째 공주 공산성이네요. 끝났네요. 그렇죠? 공주 공산성.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웅진성 시대에 그 공주를 방어하기 위한 산성이라는 정도는 상식선에서 아실 거고, 그렇죠? 모른다고 해도 공주가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오산의 독산성인데 이것은 이제 6세기 때요. 그래서 6세기 때 이제 나제 동맹했을 때 고구려가 백제의 성왕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라가 백제 성왕을 도와주러 왔었는데 그때 이제 어디냐? 오산이었다. 오산 독산성. 자, 세 번째 보면 김포의 문수산성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숙종 때 완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익숙하게 기억하는 건 언제죠? 병인양요 때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병인양요 때 우리가 김포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 막았었다라는 거. 이게 더 익숙하시죠? 네 번째 보은의 삼년산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라 5세기 때 자비마립간이라는 이제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립간 좀 생소하신데 그때 이제 축주한 성이고. 자, 서울 몽촌토성은 한성시대죠. 백제 한성시대 성토했다라는 거. 그래서 시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틀렸고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로 갈게요. 5번 문제. 자, 다음 무덤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지금 보니까 널이 있고 그것을 덧널로 한 번 더 쌓고 그 다음에 돌을 쌓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라는 거죠. 돌무지 그리고 덧널이죠. 덧널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라에서 유행한 독특한 양식이죠. 그래서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가로 직경이 약 100m 이상이에요. 120m 정도. 그리고 요 위에 상하가 한 27m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산처럼 보였던 엄청난 큰 무덤 양식. 신라의 돌무지 돌널 무덤이죠. 자, 첫 번째 천장이 모주림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굴식 돌방 무덤이겠죠. 굴식 돌방 무덤으로서 고구려에서 유행을 했고 백제에서도 유행을 했다. 두 번째 무늬를 새긴 벽돌로 널방을 쌓았으니 이것은 이제 벽돌 무덤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무령왕릉이 대표 무덤. 세 번째 내배 천장과 벽에 그림이 있다. 벽이 없어요. 그렇죠? 벽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에 벽이 있죠.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벽화가 나오고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사신도가 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봉토 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였으니 이것도 굴식 돌방 무덤이긴 한데 어디? 신라의 독특한 양식이죠. 그래서 김유신묘 12지 신상을 새겨놓았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도굴이 어려워서 금관 등 뼘벌이가 출토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금관총, 요런 것들이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 호우총,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도굴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시 이제 이런 거밖에 없고, 포크레인으로 하면 걸리겠죠. 그러니까, 도굴 자체를 못했던 것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산이었다. 이렇게. 자, 6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었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올라가나.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5만 신라군이 신라군이 황산벌로 갔어요. 백제 5천 결사대 승리하였고 백제 이제 계백 장군이 거기 전사하겠죠. 이 싸움에서 백제 계백 장군이 전사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입니다. 자, 이것은 7세기 있었죠. 그래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였다라는 거죠. 백제를 공격해서 여기에서 이제 백제가 패배하고 다음에 백제의 수도였던 어디입니까? 사비성이 함락되고 그러니 다시 얘기하면 사비성이 함락됐으니 백제가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몇 년? 668년. 고구려는요 평양성 얘기가 나와야 되고 668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660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660년이에요. 사비성 백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니까 표에서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돼야죠. 그렇죠? 자, 7번 문제 갑니다. 가 국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 자,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부여씨, 그러면 이제 백제, 고씨, 고구려, 김씨가 남쪽을 영유했고, 자, 김씨가 다 통일을 했나 봐요.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했고, 그래서 대씨가 윗동네를 차지했다. 이름하여 무엇이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유독공의 발해고인데 유독공의 발해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초의 남북국 시대가 있었으니 그것이 아래에는 통일신라, 위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존재했으니 우리가 남과 북, 남북국 시대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유독공의 발해고입니다. 이것이 발해고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는 어디입니까? 발해죠. 끝났네요. 자, 그러면 1번 사비천도의 목적을 파악한다. 사비천도는 방금도 봤죠?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 성왕 때죠. 백제 성왕이 왜 사비로 천도했습니까?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골품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그러면 신라의 법홍왕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골품제를 정비했다. 6세기 훨씬 전이고. 세 번째, 해동성국이라 불린 이유를 찾아본다. 발해의 누굽니까? 전성기였던 선왕이죠. 발해 전성기 선왕 때 왜 중국에서 해동성국에 칭송을 했을까요? 싸우기 싫다.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죠? 네 번째, 광개토 형님께 세워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5세기 장수왕 때죠. 그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국내성 지역, 지반 지역에 비석을 세웠으니 그것이 광개토 대왕릉입니다. 자, 다섯 번째, 쇼소인 도다이사. 그렇죠. 쇼소인에서 발견된 민정문서는 통일신라의 기록이죠. 그래서 당시 서원경, 청주 서원경의 4개촌에 담겨있는 재산 목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거. 그래서 7번에는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8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7번까지 풀어봤는데 이 정도 풀어보니까 문제가 좀 쉬웠다. 그렇죠? 수월하게 다들 풀리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려웠는데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정도면 지금 쉬운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역사,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우리 역사의 구율제도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빈민구제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고려는 의창, 그리고 조선은 환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려 성종 이후에 의창 그 이전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창과 환곡. 그러면, 이것은 이제 환곡제도에 대한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추론을 해볼 수 있고, 춘대추천화 한번 풀어보자. 1번. 고려에는 중방이 있었고, 자, 이것은 고려 무신정권기. 그래서 정중부가 중방을 설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정치를 했죠. 그래서 최고 권력 기구 중방이 있었고, 두 번째, 고구려에는 경당이 있었는데 고구려 장수왕 때죠. 장수왕의 지방에 세웠다. 그래서 경당 교육기구죠. 세 번째, 조선엔 서빙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조선 태조 때입니다. 그래서 서빙고라고는 별거 아니고 얼음을 보관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얼음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음은 굉장히 귀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고구려엔 진대법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정답. 그래서 2세기 고구려 고국천왕이 춘대춘합제도를 시행을 하죠. 당시 국상 을파소를 기용을 해가지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시작했던 것이 진대법. 그래서 진대법을 계승한 것이 흑창을 계승한 것이 의창.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고구려에는 교정도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정도감은 역시 무신정권 때 누가 만듭니까? 최충원이 만들어서 국가 최고 권력기구로 만들었다. 자, 9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신문인데 김음돌의 난이 진압됐습니다. 자, 김음돌의 난은 누구? 신문왕의 장인이었죠. 그러니까 당신은 통일신라 7세기 신문왕 때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1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그렇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존을 지급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왕권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1번이 정답이구나. 2번 지방의 22담로 백제죠. 백제의 무령왕이죠. 6세기 무령왕 때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했으니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다. 세 번째, 독서 상품과는 8세기 때 신라 원성왕이죠. 그래서 국학의 졸업자들을 성적순으로 관리로 채용을 하자라는 내용이었으나 진골기조의 반대로 시행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으니 백제 6세기 성왕 때, 그렇죠. 그래서 남부여로 바꾸고 사비로 전도한 다음에 어떻게 고구려를 공격했다. 자, 다섯 번째,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의하였으니 이것은 7세기 신라 선덕여왕 때 승려 자장의 건의죠. 자장 승려가 스님이 이제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 이곳은 중국 산둥선에 위치한 적산 법화원으로, 법화원이에요. 법화원이라면 산둥지방이라고 했죠. 산둥지방의 법화원. 당시에 이제 신라의 신라원이고, 법화원 나왔을 때는 신라 장보고가 같이 나와줘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가에 의해 처음 세워졌고, 그렇죠. 장보고 얘기죠. 적산 법화원은 당시 당에 살던 신라에게 신앙 생활의 중심지였다라는 건데, 이 장보고 법화원 하면 또 일화가 하나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승려 엔린이죠. 일본 승려 엔린을 도와주고, 그래서 엔린을 일본으로 귀국시켰는데, 그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엔린이 일본 최초의 큰 스님 대사가 되었으니 그것이 법화원이었다라는 거죠. 1번. 이들을 정리하였다. 누구예요? 설총입니다. 설총 원효의 아들. 그렇죠. 두 번째, 해동천태종 의천이죠. 고려 의천.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게. 세 번째, 왕호천축국전은 해초. 그래서 왕호천축국전 얘기가 나오려면 인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뭐 프랑스에 있으니까 프랑스 얘기가 또 나와줘야겠죠. 네 번째,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 최치원이죠. 육두품 출신 학자, 도당 유학생 최치원.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떠났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청해진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했으니 장보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해진을 설치를 하고 황해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을 했으니, 그렇죠? 해적을 소탕했다라는 거. 10번에 5번이 정답.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검색어, 그리고 검색 결과. 9세기에 송악에서 출생을 했고 고려를 건국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왕건이죠. 918년에 왕건 태조로 등극한다라는 거죠. 고창 전투에서 승리하고 유민도 포용하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건의 업적을 찾아보자. 자, 첫 번째, 후녀십조를 남겼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후대 왕들에게 이런 것들은 지켜라라는 후녀십조, 후대 왕들의 지침서. 그럼 관리들의 지침서는 뭐가 있어요?
정계와 계백요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2번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것은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덕종에서 정종 때 고려 전기입니다. 그렇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것보다 뭐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죠?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강감천의 건의를 수용해서 천리장성 쌓았다. 자, 3번 과거제를 시행했으니 광종이죠. 광종 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문과만 시행하는 과거제를 시행했다. 네 번째,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 누가? 신돈을 등용해서 공민왕이 설치를 하고 신돈이 운영을 했다라는 거. 다섯 번째, 12목의 지방관 파경 고려 성종이다라는. 자, 우리가 12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과 같은 비석을 세운 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벌써 이제 사진에서 사천 매양비가 나와줬어요. 그렇죠? 이에 빈도와 여러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발언해서 향나무를 묻고 뭐예요? 매향 활동이죠. 그렇죠? 매향 활동을 했던 물이 무엇입니까? 향도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향도를 풀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 향도는 이제 단지 불교 행사였는데 고려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농민 공동체적인 성격이 또 있었고, 조선으로 가면 여기에 또 뭐가 플러스가 됐죠? 민간 신앙까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잘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자, 기억번.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조직됐다. 당연한 것이고, 니은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했다. 이것은 사부학당 혹은 향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으로 되겠죠. 디귿번. 상호 부조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하기도 했던 것이 향도. 리을번. 선현에 대한 제사와 양반자제 교육 서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13번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자,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강감천이 나왔는데 강감천 하면 우리가 귀주대첩 거란의 3차 침입. 후퇴하는 거란군을 이곳으로 보낼 수 없다. 이곳 귀주에서 모조리 무찌르자라는 거죠. 정확하네요. 귀주대첩이죠. 거란의 3차 침입에서 대승을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번 보시면 배중손이 나왔어요. 배중손 하면 우리가 삼별초의 항쟁. 그렇죠? 우리 삼별초는 이곳 진도에서 몽골에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몽골 진도에서. 자, 삼별초의 항쟁인데 우리는 삼별초만 파악하면 됩니다. 중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별초에 뭐 강화도, 진도, 제주도의 연도까지 다 파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삼별초의 항쟁은 1270년에서 1273년까지 항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도죠. 진도는 언제까지냐면 1271년까지예요. 요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71년이다. 이 70년에서 71년 사이인데 이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단지 뭡니까? 몽골이 쳐들어왔다. 요 정도. 그렇죠? 자, 1번. 왜냐면 중급이니까. 고급 같은 경우는 연도까지 이제 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자, 이성계가 위해도에서 회군했다. 우왕 때입니다. 고려 말 우왕 때. 그렇죠? 1388년. 자,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할 것을 건의했다. 숙종 때죠. 숙종 때인데 별무반을 왜? 여진들을 정벌하기 위해서죠. 자, 거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여진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또 몽골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몽골과의 항쟁을 끝까지 저항을 했던 것이 삼별초의 항쟁이니까 여진 들어가죠.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내용만 알면 풀 수가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최영이 홍산에서 외구는 고려 말 우왕 때잖아요. 그렇죠? 최영, 이성계 뭐 이렇게 나오면 고려 말이다. 네 번째, 국민왕이 치는 세력인 기철. 국민왕은 역시 한참 뒤에 얘기죠. 그렇죠? 한참 뒤에. 그래서
원 간섭기 반원 정책을 추진해서 자주성을 확립한 우리나라의 왕, 고려시대 왕, 공민왕. 다섯 번째, 서희가 외교 협상을 통해서 강동 6주는 고려 전기죠,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이니까 가 이전 상황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14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고려의 대외 항쟁, 그렇죠. 그래서 외침이 있는 것을 물어볼 때는 순서를 물어보는데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죠. 거란이 먼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끝으로 왜구가 쳐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14번 문제 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자, 지금 보니까 뭐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뭔가요? 그렇죠? 자, 이것은 은병이라는 화폐. 화폐구나. 활구라고도 불렸는데 이 화폐 처음 제작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활구라고 하는 거, 은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천이 주장을 하죠? 의천이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을 수용합니다. 누가 수용해요? 숙종이 수용을 해서 숙종 때 은 한 근의 고가의 화폐를 찍어냈던 것이 지금 나온 활구, 은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숙종 때입니다. 자, 1번. 병란도가 국제무역강 당연하지요. 고려 숙종 때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두 번째, 인삼, 담배를 상품 작물로 조선 후기 상황이죠. 상품 작물, 담배, 인삼, 목화 뭐 이런 거. 자, 세 번째,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을 설치했으니 동시전은 6세기 신라 지증왕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받아서 광산을 경영을 했으니 덕대 나왔잖아요. 그렇죠? 광산 전문적 경영인.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상황. 다섯 번째, 공납의 배달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했으니 조선 후기. 정확하게 대동법 같은 게 정확하게 아셔야죠. 언제? 광해군 때 시행해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니 이때 이후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그렇죠? 14번은 1번 정답이고 우리가 1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 역사 인물 카드인데 고려의 승리예요. 그래서 12세기에서 13세기 초까지 활동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1170년, 1270년 이 사이면 어떤데요? 무신집권기잖아요. 그렇죠? 무신집권기 때 활동을 했었구나. 그렇죠? 보조국사래요. 보조국사 진을. 그렇죠? 자, 주요 활동 권수 정예결삼은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불교계 정화운동. 그렇죠? 그러면 진울 나왔어요. 진울. 그래서 수선사 결사죠. 진울하면 수선사 결사. 그리고 정예쌍수 도노점수입니다.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닫고 수행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1번. 정예쌍수와 도노점수 1번에 나와 있는데 1번이 정답. 2번으로 갑니다. 무예가를 만들었다. 원효죠, 원효. 우리 시험에서 원효에 대해서 무예가도 시험 잘 나오니까 체크 잘 해두세요. 세 번째, 화엄 1승 법계도 의상입니다. 그렇죠? 의상의 화엄 1승 법계도 통일신라. 네 번째, 유불일치설을 주장하고 심성의 도야. 유불일치설은 고려말 해심이죠. 그래서 고려 후기에 이제 해심 대사가 유불일치설을 얘기를 했으니 유교도 포용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성리학의 수용, 사상적 기반이 됐던 것. 다섯 번째, 불교설을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편찬했으니 이것은 이련입니다. 이련의 삼국유사. 그렇죠? 그래서 15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6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우선 혈량과 실시를 축하합니다. 그렇죠? 혈량과라고 하면 누굽니까? 조광조의 개혁정치죠. 누구 때요? 중종 때. 종종 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 조광조를 등용을 하고 개혁정치를 시행해봐라. 그랬더니 급진적인 개혁정치. 7가지는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혈량과 실시, 그렇죠? 그 훈구파가 좋아했던 도교 행사 폐지, 그리고
지방에 그 소학을 장려했고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자 그래서 수미법도 건의를 했었고 경연도 강화시켜서 이제 왕도 정치 그렇죠 추진했고 향약도 시행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조광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묘사화가 일어났던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위운 삭제 사건이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자 요동정벌은 태조 때 정도전이 준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요동정벌을 이 이전 상황에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언제입니까? 고려 우왕 때. 그렇죠. 자, 두 번째 시현력을 도입했다. 김유기예요. 김유기에 의해서 시현력을 도입을 하고 세 번째 영정법은 인조가 시행하죠. 그래서 미국 사두로 토지일결당 미국 사두로 고정을 시켰고 네 번째 홍문관은 성종 때 집현전을 계승한다라고 해서 홍문관을 설치했고 다섯 번째 공신의 위운을 삭제했으니 당시에 3분의 2 정도를 삭제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6번에 5번이 정답, 17번 문제로 갈게요. 미출군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2조가 나왔으니까 일단 6조 중에 하나일 거예요. 6조라고 하면 조선일 거예요. 그렇죠? 의정부. 6부라고 하면 고려. 그렇죠? 6조라고 하면 조선. 고위관리가 뇌물을 받고 인사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자, 부정. 그렇죠? 관리의 비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관청의 수장인 대서관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한 기관. 어디입니까? 사헌부지죠. 자, 조선의 3사 중에 사헌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왕명의 출납을 관장했으니 왕의 비서기구 승정원. 자, 두 번째,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했으니 역사편찬소 준추관. 그렇죠? 자, 세 번째, 삼정승이 모여서 국정을 총괄했으니 의정부다라는 거죠. 의정부 재상합의제. 자, 네 번째, 수도행정과 치안을 한성부에서 담당하죠. 한성부. 자, 다섯 번째,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교화했으니 그것이 사헌부. 5번이 정답, 18번으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14세기 말이죠. 공양왕 때 피폐해진 농민생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했고 전 현직 관리에게 경기도 일대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원칙으로 지급했고요. 관리가 죽거나 반역하면 국가의 반환으로 하였으나 수신전, 휴란전은 예외적으로 지급을 했다. 왜 시행을 했다? 이것이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과전법이죠. 과전법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양왕 때 시행을 했죠. 자, 1번 사창제는 고종 때 시행하죠. 누가? 흥선대원군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호포제입니다. 역시 고종 때 흥선대원군. 그래서 그 군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양반도 군포를 내라라는 것 균역법 영조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역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것인데 여지껏 지금까지 두 필 냈던 것을 한 필로 감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과전법은 됐고요. 자, 다섯 번째 전식관인데 누구 때 시행합니까? 경종 때 처음으로 시행을 하지요. 그래서 시정전식관. 자, 경종이 시행을 하는데 자, 전식과의 의미는 뭡니까? 전지와 시지를 동시에 지급을 했죠. 전지라는 것은 당시에 그 곡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시지는 뭡니까? 뗄나무를 조달할 수 있는 임야라든가 이런 거, 살림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준 것. 그래서 앞잡다서 전식과라고 했고 고려 전기 경종 때 시행하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9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 이것은 원래 송에서 양촌사회를 교화할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조선에서 중종 때 전국적인 실시를 추진했다라는 거죠. 중종 때라고 그러면 여기 그렇죠. 중종 때 시행했으니까 조광조의 개혁 정치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이왕과 이의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중국에서 가지고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독특한 것으로 바꿨으니 그것이 향약이고, 그렇죠?
중국에서 어떤 향약? 여씨 향약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촌 교화의 목적으로 우리 틀에 맞게끔 다시 만들어서 독창적인 향약으로 발전시켰다라는 내용이니까 향약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이 정답. 자, 1번. 태학은 고구려 소수리망 때죠. 소수리망 하면 세 가지. 율령, 불교, 태학. 그래서 고구려 중앙의 대학교. 두 번째 됐고, 세 번째 경제소는 뭡니까? 중앙과 지방을 연락하는 연락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유향소를 통제하는 곳, 통제할 수 있는 곳 경제소였어요. 네 번째 보시면 국자감이죠. 고구려 성종 때였어요. 성종 때 교육기관 대학교죠. 국자감. 다섯 번째 집강소는 언제예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있을 때 동학농민군이 개혁을 하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겠다. 농민군의 자치개혁기구가 집강소였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20번. 그래서 이번 시험은 조금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전 강의 같은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길게 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좀 많았어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런데 난이도가 낮을수록 금방금방 끝나요.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가나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군대를 찾아라라는 거죠. 자, 통일신라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이겠죠. 신문왕 때 구서당 십정 지방군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번 보니까 조선 후기요. 조선 전기 5위로 됐던 것이 조선 후기로 가면 오군영이 중앙군이었죠. 그렇죠. 오군영. 오군영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죠? 훈련도감. 그렇죠. 어영청, 총육청, 수어청, 금영. 그래서 선조 때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금영 숙종 때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이때는 인조 때인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아실 필요 없고, 아마 오군영이 나오면 훈련도감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번.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것은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진 특수부대 별무반에 대한 설명. 니은번. 구주에 한정씩 배치하고 한 주에는 한정을 더 두었다. 십정이죠. 그래서 지방군.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가 제일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2정이 들어가고 나머지 한정씩. 자, 디귿번. 시위대와 진위대로 이루어진 것은 대한제국의 군대예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군대였어요. 자, 리을번 보시면 훈련도감 등 5개의 군역으로 편성되었다.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고, 니은과 리을번 4번이네요. 4번이 정답. 21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이것은 일본 규슈에 있는 조선인 도공 이삼평, 일본의 이삼평 기념비입니다. 그때 일본에 끌려간 그는 백자를 만들어서 일본 도자기 기술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자, 당시에 어떤 전쟁 이후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기술자들 싹 다 데리고 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도자기 기술자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이 전쟁이 뭡니까? 조선시대에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일본 놈들이 이때는 이때다 그래서 데리고 가고, 거기 대표적인 도자기 기술자 이삼평.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임진왜란을 얘기하고 있다. 선조 때. 자, 1번.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였다. 세종 때죠. 틀렸고. 자, 두 번째. 곽재우가 의병으로 활약했으니 이것은 이제 경상도 의령에서, 그렇죠? 홍의를 입고 싸웠다. 빨간 옷. 그래서 홍의 장군. 세 번째.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그래서 이름하여 행주대첩이었죠. 임진왜란 중에 있었고. 네 번째, 이순신이 한산도 해전에서 대승을 거뒀으니 한산도 대첩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요. 다섯 번째,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해진을 싸웠으니 이게 어디입니까? 충주. 그래서 이름하여 충주전투.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신립
장수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22번. 자, 밑줄 그은 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네 들었는가? 왕명에 따라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서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힌트가 몇 가지가 나왔죠? 왕명, 왕이 시켰고요. 그리고 우리만의 자주적인 농법서를 찾아라. 라는 거죠. 자, 1번. 금양잠록인데, 자, 금양잠록은 언제입니까? 성종 때. 성종 때 강희맹에 의해서 금양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금양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시흥 정도가 될 건데 그쪽 동네의 농법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농가 집성인데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 신속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농법서 처음으로 이제 왕명에 따라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서 처음 만들었으니까 처음자가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농사직설 세종 때. 그렇죠?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으로 잘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특히나 그 지금처럼 그 난이도가 낮을 때는 잘 나옵니다. 네 번째 농상지표 고려말 이 암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농법서지요. 자주적인 농법서 아니다. 자, 산림경제는 고려 후기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산림경제 홍만선에 의해서. 그래서 나머지를 다 우리 거다라는 건데 처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세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세종. 23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주제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답사보고서인데 주제 지역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서울시 송파구 일대 송파구. 자, 코스 남한산성 돌아서 남한산성 행궁으로 가서 수어장대 서울 삼전도비. 아하, 삼전도의 굴욕. 남한산성. 느낌이 오시죠? 누굽니까? 인조지역. 인조 때 굴복을 했죠. 어느 나라에? 청나라에. 그래서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이름하여 경자호란이지요.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 삼전도비 이런 것들. 그렇죠? 자, 1번 부국강병을 추구한 갑신정변은 1884년이죠. 개항 이후니까 안 되고. 두 번째 개화정책에 반발한 이모군란 역시 개항 이후니까 안 되고. 민족의 독립을 외친 3.1운동 일제강점기니까 안 되고. 네 번째 청해 침략에 싸운 병자호란이죠. 그렇죠? 청나라.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삼전도 굴욕을 겪게 되고 더 큰 굴욕이 있으니 뭡니까? 왕자들이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자, 5번 탐관 오리의 횡포에 한건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1월 달에 고부농민봉기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3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24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남전을 금하는 법. 이게 뭐예요? 난전권이지요.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 줬습니까? 시전상인에게 줬습니다. 시전상인은 관에서 허가받은 관상이지요. 그래서 유기적 독점권도 있었고. 난전을 금하는 법은 금난정권은 9개월 지는 유기전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무례배들이 스스로 시전이라고 칭하며 사람들의 일용품을 독점하고 있다. 마땅히 오히려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 수십 년 사이로 새로 만든 작은 시정들 모조리 조사해서 없애버려라. 그렇죠? 그리고 유기전 이외의 시전상인들에 의해 난전 행위로 잡혀온 자들은 처벌하지 말고 반대로 그들을 잡아온 시전상인들을 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걸 줬더니 지들이 권력자인 줄 알고 날뛰고 있다. 그렇죠? 이들의 특권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소문을 받아들여서 시행한 정책이 뭡니까? 특권을 폐지했겠죠? 이른바 신해통공. 그렇죠? 금난정권 폐지입니다. 정조가 시행하지요? 답은 이제 4번에 있네요. 금난정권 철폐, 신해통공 정조 때. 자, 1번. 당백전은
고종 때죠. 흥선대원군이 찍어냅니다. 상평동부의 100배 달하는 돈을 왜 찍어내죠? 경복궁 중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두 번째 호패법은 태종 때 시행하죠. 왜 시행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 세 번째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완성했으니 성종이죠. 시작했다. 만들기 시작했다. 세조. 그렇죠? 자, 4번 됐고요. 5번 보시면 상정 이정층을 설치했으니 이게 누구 때요? 철종 때입니다. 철종 때 임술 농민분기가 일어나니까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시정기구를 만드니 그것이 삼정이정청.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죄인 황사영은 본래 정약종의 조카 사위로 사술에 빠져서 그렇죠? 주문무가 우리나라에 온 뒤에 그를 스스로 섬기고 아비라고 불렀으면 영수의 이름 받았으니 체포해야 된다. 순조실록. 자, 순조 때 신유박해와 관계가 있는 황사영 백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거? 신유박해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유박해를 너무 신유박해된 내용을 황사영이 당시에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려다 발각된 사건이죠. 자, 1번 천주교 박해 배경을 조사한다. 그렇죠? 그래서 신유박해잖아요. 자, 두 번째 유교 구실론의 내용을 알아본다. 누구예요? 박은식. 구한말의 박은식. 세 번째 대중교대 항일 지역 운동을 찾아본다. 나철 5기호죠. 그래서 단군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 나철 5기호. 네 번째 조선불교 유신의 과정을 찾아본다. 불교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한용운 선생. 다섯 번째 원불교가 전개한 새생활 운동의 목적을 찾아본다. 원불교 창시자는 박중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힘드시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